마트에서 밀가루 코너에 가보면 요즘은 정말 별별 가루들이 다 있죠? 투더리군TV입니다. 오늘은 밀가루 대신 떠오르는 요즘 가루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몬드, 코코넛, 병아리콩, 쌀, 타피오카까지. 이쯤 되면 밀가루는 이제 주연에서 조연으로 내려온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밀가루 대신 이런 가루들을 찾게 된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전쟁과 흉작이 들던 시절엔 어쩔 수 없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죠. 중세 유럽에서는 도토리 가루로 빵을 구웠고, 우리나라도 전쟁 중엔 보리, 고구마, 심지어 숯으로 끼니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건강과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한 선택이 된 거죠. 이 선택은 때로는 아주 웃긴 결과도 가져와요. 어떤 분은 코코넛 가루로 쿠키를 구웠다가 입안이 바싹 마르는 느낌을 처음 알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쌀가루 빵을 만들었다가 이게 떡인지 빵인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죠. 실패 같지만 이런 시행착오들이 바로 혁신의 시작 아니겠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처음 병아리콩 가루로 크림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 농도 조절을 잘못해서 마치 접착제 같은 점도가 나왔어요. 포크로 들어 올리니까 실처럼 늘어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이게 음식이야, 슬라임이야 라고 놀려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타피오카 전분은 참 흥미로운 재료예요. 카사바라는 열대식물에서 추출되는데 원래는 독성이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브라질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걸 발효시켜 독을 제거하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가공을 잘하면 말랑쫀득한 식감으로 변신하죠. 병아리콩 가루도 원래는 중동의 팔라펠 재료였지만 이제는 글루텐 프리 베이킹의 히어로가 됐고요. 인도에서는 베산이라고 불리며 수백 년 전부터 전통 요리에 썼어요. 커리에도 넣고 튀김 반죽에도 쓰고 심지어 얼굴팩으로도 쓸 만큼 만능이었죠. 아몬드 가루의 역사도 재밌어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마지펜을 만들 때부터 쓰였는데 당시엔 설탕보다 비싼 재료였답니다.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급 디저트였던 거죠. 지금은 코스트코에서 큰 포장으로도 살 수 있지만요. 전 세계를 보면 이런 가루들의 선택도 지역색이 뚜렷해요. 미국에선 아몬드 가루가 대세고 유럽에선 밤가루와 헤이즐넛 가루가 디저트의 핵심이죠. 프랑스의 마카롱이 아몬드 가루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요. 독일에서는 호두 가루로 만든 케이크가 크리스마스 시즌 필수품이고 이탈리아는 피스타치오 가루로 젤라또를 만들죠. 인도는 병아리콩 가루, 동남아는 쌀가루. 전통과 기후, 농업 환경이 어우러져 그 지역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국에서는 코코넛 가루로 만든 디저트가 왕실 요리였고 일본은 쌀가루로 만든 다이우쿠가 에도 시대부터 서민들의 간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죠. 요즘 쌀가루 베이커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특히 홍대나 성수 같은 트렌디한 동네에서요. 쌀가루는 익숙하고 떡에서 오는 쫀득함도 좋아해서 접근하기 쉬운 대체제예요. 고구마 가루나 단호박 가루처럼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도 점점 늘고 있고요. 쌀가루는 충청도나 전라도 쌀처럼 입자가 곱고 찰기가 있는 품종이 잘 어울리고 아몬드 가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 생산돼요. 코코넛 가루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해안 지역이 주산지죠. 식물과 땅, 기후의 궁합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건강한 간식을 찾는 2030 여성들과 아이를 둔 엄마들이 주 소비층이 되고 있어요.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걸까요? 이제는 전혀 아니에요. 저탄고지 다이어터는 아몬드 가루로 빵을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비건은 병아리콩 가루로 팬케이크를 굽죠.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헬스장에서 만난 분이 단백질 보충용으로 아몬드 가루 머핀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밀가루 머핀보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덜 올린다면서요. 코로나 이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홈베이킹족들이 늘면서 다양한 실험도 활발해졌고요. 글로벌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의 밥스레드 밀, 유럽의 샤르 같은 브랜드들이 이미 다양한 글루텐 프리 가루들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쌀가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CJ제일제당에서 쌀가루 전용 제품 라인을 출시했고 대상도 글루텐 프리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스타벅스마저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를 선보였다는 거 꽤 상징적이지 않나요? 이제는 틈새 시장이 아니라 주류 시장으로 올라온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쌀가루 빵이나 아몬드 가루 쿠키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외 직구로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호주산 마카다미아 가루, 페루산 퀴노아 가루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실제 사용법도 다양해요. 쌀가루는 팬케이크나 머핀에 잘 어울리고 아몬드 가루는 쿠키나 마카롱에 최고죠. 코코넛 가루는 향이 강해서 디저트에 이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카레나 동남아 요리에 넣으면 현지 맛을 낼 수 있고요. 병아리콩 가루는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도 오래가고 튀김 반죽에 쓰면 바삭함이 더 오래갑니다. 파전이나 김치전에 넣어보세요. 식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만 물 흡수율과 끈기에서 차이가 있으니 무작정 바꾸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밀가루 1컵당 쌀가루는 4분의 3컵, 아몬드 가루는 1컵 반 정도가 적당해요. 달걀이나 버터 같은 결합제를 좀 더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온도와 시간, 그리고 보관법도 중요해요. 견과류 가루는 기름기가 많아 냉장 보관이 필수고 쌀가루는 습기에 약해요. 밀폐용기에 넣고 건조제도 함께 보관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소량씩 신선하게 쓰는 게 가장 좋죠. 가격도 만만치는 않지만 영양이나 맛의 깊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요즘은 공동구매나 직구를 활용하면 가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해서 살 수 있고요. 이제는 디저트를 넘어 일반 요리에도 이런 가루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튀김옷부터 파스타 면발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쌀가루로 만든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밀가루보다 소화도 잘 되고 국물도 덜 텁텁해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밀보다 물과 비료를 덜 쓰고 탄소 배출도 적은 작물들이 많거든요. 아몬드는 물을 많이 쓰지만 병아리콩이나 쌀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죠. 식재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꽤 멋지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 밀가루를 못 먹는 아이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루들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죠. 실제로 글루텐 프리 제품들 덕분에 셀리악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전통 재료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쌀가루나 고구마 가루가 K푸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에는 어떤 가루들이 또 나타나요? 곤충 가루나 해조류 가루 같은 더 파격적인 재료들도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지금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귀뚜라미 가루를 단백질원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역이나 다시마를 가루로 만든 제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식감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초기엔 밀가루의 쫄깃함을 대체하기 어려워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루를 블렌딩해서 밀가루와 거의 비슷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 감자 전분을 특정 비율로 섞으면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마케팅 전략도 흥미로워요. 글루텐 프리나 비건 같은 제한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더 맛있고 건강한 선택지라는 포지셔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로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 사람보다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레시피도 진화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전문가들이 각 가루의 특성에 맞는 레시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아몬드 가루로 만든 크로아상, 병아리콩 가루로 만든 피자도우, 코코넛 가루로 만든 도넛까지 상상도 못했던 조합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외식업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돼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글루텐 프리 메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메인 메뉴 자체를 대체 가루로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쌀가루 파스타나 아몬드 가루 뇨키 같은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졌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몬드 가루 한 봉지가 2만원 넘게 했는데 이제는 1만원대에도 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도전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말엔 밀가루 대신 다른 가루를 한번 써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시도 속에서만 발견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밀가루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 새로운 맛의 시대가 조용히 문을 열고 있어요. 오늘도 투더리군TV와 함께 음식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